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 아침 뉴스입니다. 오늘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때이른 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현재 기온 전주 13도, 익산 9.7도, 진안 9도로 어제 아침과 비교해 조금 낮거나 비슷합니다. 한낮에는 7월 초순에 해당하는 여름 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무주가 29도까지 오르겠고 전주와 익산 28도, 군산은 25도가 예상됩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때이른 고온 현상은 내일과 모레 비가 내리면서 수그러들겠습니다. 전주시가 지난 2015년부터 시작한 전주역 앞 첫 마중길 사업을 놓고 예산 낭비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보행자 중심의 명품 거리가 목표였는데 보행자는 많지 않고 관광객도 찾아보기 힘듭니다. 지금까지 쓰인 돈만 70억 원이 넘습니다. 나금동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주역에서 백제대로까지 850m 구간으로 지난 2015년 천마중길로 조성된 곳입니다. 전주시는 도로 중앙에 시민들이 걸을 수 있는 널찍한 광장을 마련하겠다며 기존 8차로를 6차로로 줄였습니다. 또 차량의 속도를 줄이기 위해 도로를 구불구불하게 만들었습니다. 과연 보행자가 크게 늘었을까? 평일 낮 12시를 전후에 살펴봤더니 길을 거니는 사람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렇다면 주말 관광객은 늘었을까? 지난 13일 주말을 맞아 다양한 체험 행사가 열렸는데 인근 주민들과 행사 참여 인원을 빼면 관광객은 거의 없습니다. 관광객은 거의 없어요. 그냥 이 근처 사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전주역에서 나오는 관광객에게 바로 앞 마중길을 찾아볼 의향은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안내표를 찾았는데 그냥 유명하다고 해서 한옥마을 먼저 가보려고요. 다른 데로 여기 주변을 이렇게 좀 걸어 다녀 보시거나 이럴 계획은 없으신가요? 네, 그냥 인터넷으로 찾아보고 그냥 내린 거라 일단은 유명한 곳 먼저 가려고요. 더구나 마중길 인근에 온갖 유흥주점이 즐비해 이곳을 굳이 걷고 싶지 않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여기 가면서 구경 좀 하고 좀 걸어가보자. 저기까지라도. 응? 그런데 그런 생각 하나도 안 들지. 왜요? 상가도 다 여기 뭐 음악홀, 뭐 댄스 춤추는데 노블 음악홀 맨 다 그런 거지 뭐. 이렇다 보니 전주역 앞 상가들의 매출도 신통치 않습니다. 거의 다 안 돼요. 다 상가들이. 지금 그런 데 같은 경우는 다 지금 거의 안 하잖아요. 문 닫고. 몇 번씩 바뀌어요. 뭐 그런데. 사람이 없어요, 동네에. 주말에 무슨 뭐 행사할 때도 뭐 그렇게 또 많지도 않고. 전주시는 천마중길 조성과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15년 이후 70억 원을 썼습니다. 명품거리 조성과 나무식재, 그리고 물놀이장과 각종 공연 등에 사용됐습니다. 하지만 이곳을 찾는 관광객은 많지 않고 주변 상인들의 매출도 큰 폭의 증가가 없어 천마중길 사업이 전시행정으로 전락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JTB 뉴스 나금동입니다. 군산시가 군산사랑 상품권을 구매하는 시민들에게 주는 할인 혜택을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할인율을 유지할 경우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김진형 기자입니다. 지난해 9월 침체된 군산 지역 골목 상권을 살리기 위해 군산사랑 상품권이 발행됐습니다. 7달 만에 2,200억 원이 발행돼 한 달에 310억 원씩 유통됐습니다. 짧은 기간에 많은 금액의 상품권이 유통된 데는 상품권 구매 때 주는 10%의 할인 혜택이 크게 작용했습니다. 군산시는 지역 상품권을 구매하는 시민에게 주는 10%의 할인 혜택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역 상품권을 발행하는 지자체에 발행 금액의 4%를 지원하지만 고용 위기 지역인 군산은 2배 넘게 많은 10%를 지원했습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군산시도 다른 지자체와 마찬가지로 4%만 지원하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정부의 추가 지원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면 군산시는 6%의 할인 예산을 자체적으로 마련해야 합니다. 장기적으로 군산시의 재정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4%가 되고 그러면은 12가 아니라 6%를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관련해서 이제 좀 조정을 해야 된다. 이제 뭐 그런 얘기예요.
할인 혜택 축소는 지역 상품권 사용 감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은 상품권이 나왔기 때문에 상품권을 쓰는 사람이 많은데 만약에 이제 상품권이 만약에 10%도 혜택을 안 준다면 줄어든다면 그냥 무조건 바꾸겠어요. 일일이 그냥 카드 써버리면 낫지. 어렵게 불씨를 살려놓은 골목 상권이 또다시 위축되지 않을까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JTB 뉴스 김진영입니다. 익산시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조성한 산업단지에 기업들이 잇따라 입주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입주한 기업들의 실제 고용이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오정현 기자입니다. 지난 2012년 조성 공사가 마무리된 익산 산산업단지에 26개 업체가 입주를 마쳤습니다. 익산 하면에 조성된 사산업단지는 6개 업체가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입주한 업체들의 실제 고용이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한 시민단체가 이들 입주 기업의 고용 현황을 분석했습니다. 익산 3사 산업단지에 입주해 가동 중인 기업은 모두 32개로 분양 체결 당시 4,200여 개의 일자리를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2월 기준 이들 기업들의 실제 고용은 846명에 그쳐 업체들이 약속한 일자리에 비하면 고용률은 19.8%에 불과했습니다. 익산시가 분양계약 체결 때마다 밝힌 기대 효과와 비교할 때 초라한 실적입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막대한 지방채와 그다음에 특별회계과 자금까지 동원해서 이렇게 우리가 조성을 했는데 효과가 현장에 좀 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게 증명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익산시는 이 부분을 충분히 고민을 해봐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익산시는 일자리 마련 등을 통해 지역 경제를 살린다며 2,600억 원이란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 산단을 조성했습니다. 현재 두 산단의 분양률은 67.7%로 더 많은 기업 유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입주 기업에 주는 유치 보조금을 고용 실적에 따라 차별 지원하는 등 고용을 늘리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JTB 뉴스 오정현입니다. 전국 제1의 철쭉 명소 가운데 하나인 지리산 발해봉에서 오는 25일부터 철쭉제가 시작됩니다. 익산에서는 지구의 날을 맞아 모든 전등을 끄는 소등 행사가 진행됩니다. 정원희 기자입니다. 지리산 발해봉 자락이 철쭉 꽃망울로 붉게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발해봉은 다음 달 중순까지 화려한 자태를 뽐내며 상춘객들을 유혹할 예정입니다. 남원 운봉 철쭉제 행사장에는 농특산물과 먹거리 장터가 들어서고 야생식물 사진전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하단부터 상단부까지 염차적으로 한 달 정도 피어서 아주 멋진 구경거리가 될 겁니다. 많은 분들이 오셔서 구경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제49회 지구의 날을 맞아 익산에서는 오늘 저녁 8시부터 10분 동안 시청과 공동주택 190여 곳의 전등을 모두 끄는 소등 행사가 진행됩니다. 이번 행사는 일상생활 속에서 에너지 절약을 실천하고 저탄소 생활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겁니다. 장수군은 지난 19일 한누리연당에서 장영수 군수와 관련 단체 회원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39회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장애인 복지 증진에 힘써온 8명의 유공자에게 표창장과 감사패가 수여됐습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축구 종합센터 유치를 추진하는 장수군에 대한 대한축구협회의 현지 실사 날짜가 오는 23일로 확정됐습니다. 축구협회는 현지 실사를 통해 장수군의 입지 조건과 지원 내용 등을 살펴보고 천안시와 경주시 등 다른 7개 경쟁 시군과의 비교 작업을 거쳐 우선 협상 대상지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축구센터는 관중 1,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스타디움과 경기장 12곳, 숙소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며 향후 10년간 생산유발 2조 8천억 원, 고용유발 4만 1,000명 등의 효과가 기대됩니다. 새로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떠오르고 있는 곤충 산업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습니다. 전라도의회 김기영 의원은 미국에서는 곤충 산업의 경제 규모가 60조 원에 이르고 국내에서도 식품과 의약 등을 중심으로 3천억 원대로 성장했지만 도내에서는 여전히 인식이 낮고 농가도 강원과 제주 다음으로 적다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은 지금이라도 곤충 산업의 활성화를 모색해야 한다며 곤충 종자 보급센터를 설치하고
곤충 산업을 식품 산업과 연계하기 위해 식품 클러스터를 활용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주춤했던 전북 병의원의 외국인 환자 수가 다시 늘었지만 여전히 전국의 1%를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집계한 결과 전북 병의원의 외국인 환자 수는 지난 2016년 3,890명에서 2017년에 2,400명으로 줄었다가 지난해에는 3,580명으로 늘었습니다. 하지만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9%에 불과했습니다. 교사 대부분은 학생을 대상으로 한 민주시민교육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북교육청이 도내 유초중고 교원 4,80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학생들에게 민주시민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98.5%로 나타났습니다. 민주시민교육에서 가장 강조해야 할 내용은 인성과 도덕성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한 이해 그리고 타인에 대한 소통과 배려 능력이 뒤를 이었습니다. JTB 아침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